당원 동지님들과 국민 여러분의 한 땀 어린 후원으로 우리 공화당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2,000원, 5,000원, 만원 통장에 찍힐 때 그것이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땀이요, 피요, 자유를 향한 열망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자유통일을 위해 탄생한 최초의 태극기 정당 우리 공화당은 그 뜻을 이룰 때까지 그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이후 4번의 겨울을 맞으며 흔들리지 않았던 정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부국 강병 대통령, 박근혜 자유통일 대통령의 정신을 따라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응원해 주십시오.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당대표 조원진 올립니다. 2021년 1월 4일 최고위원 회의를 시도당 위원장 연석으로 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순국선열, 호국영령, 태극기 애국열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4일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 감금 옥중투쟁 1376일 3년 10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촛불 쿠데타 권력 찬탈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세력들의 집단적인 반기, 정치적 정적에 대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인권 탄압, 인권 누림의 대한민국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탄압이 거세지고 그들의 악랄한 보복이 인권 탄압이 거세질수록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항과 우리 공화당 동지들의 저항은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서명활동에서 서명해 주신 분들이 10,000명이 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죄 석방 서명이 이 추운 혹한의 중국 폐렴 상황에서도 10,000명이 넘게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1천만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000만의 무죄 본부의 목표가 4분의 1, 250만 가까이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과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답답한 어떤 국민들은 너무나 답답해서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기도 합니다만 우리 공화당의 226만 또 매주 10,000명 가까이의 서명이 그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국민의 바람이다.
이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그렇게 감추고 감췄던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투쟁, 또 우리 공화당의 저항, 투쟁, 이 사실들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힘든 고통의 아픔의 시간을 겪고 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답게 불종하지 않고 침묵으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그 모습에 국민들은 감동하고, 또 우리 공화당이 5번의 겨울을 겪으면서 한치의 물러섬 없이 한 번의 마음의 흔들림, 가치의 변화 없이 투쟁해주는 동지들의 그 애당심과 애국심이 지금의 이 저항 세력의 중심으로 된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광고가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박근혜 대통령께 자유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불의와 맞서 싸웁시다.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화당의 길이고 우리 공화당의 2021년 우리의 결의를 온 국민에게 공포한 겁니다. 역시 문재인 씨는 비겁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하고 교감이 없이 얘기했다. 지나가는 소가 웃소리입니다. 교감을 하고 이낙연을 대리인, 소위 문재인 씨가 잘 하는 문재인 정권의 전매 특허와 같은 빗겨치기를 통해서 대리인을 내서서 했는데, 광기 어린 대깨문들과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국민 통합이 아닌 강성 지지자들의 주장에 굴복해버리는 그러한 비겁한, 대한민국 역사상 건국위에 가장 비겁한, 가장 무책임한 그러한 자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보복뿐만 아니라 인권 탄압, 인권 유린,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고, 우리 공화당은 애국 동지들과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하나 되어서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자유우파 국민들, 또 반공 블록, 또 인권 단체들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 정치적인 정적에 대한 악랄한 정치 보복에 대한 전면적인 연대를 통해서 전 세계 동지들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중국 폐렴이 동부구치소에서 121명이 추가돼서 1083명의 조차 실현 상황이 왔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재앙이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방역의 실패입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이렇게 국정감사 자리에 와서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을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다시 돌려드리면은, 살인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고 정세균 방역대책 총책임자이며
그것을 막지 못한 문재인 씨가 살인자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용서받지 못하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동부구치소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께서 감금되어 계시는 서울구치소, 광주, 강원 북부 전국적인 방역의 벽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이 왔습니다. 이것은 구치소에 계신 그러한 분들에 대한 인권 유린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별검사를 요청합니다. 그들이 세월호의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 없는 상황을 그렇게 대통령한테 몰아붙였던 그 상황에 비하면 통제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대책 세울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싸움 지났다고 싸움을 하느냐고 법무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문재인 정권, 문재인 그들은 이것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묻고 그 책임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금 3년을 지나서 4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가치는 진실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한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입니다. 시장경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안보 국방이 튼튼한 나라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들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나라. 우리의 미래 세대인 우리의 청년 세대가 미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앞으로도 변함없는 우리의 가치를 지키고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저항의 제일 앞자리에 서서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1년 15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또 곧 다가올 보궐선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공화당의 가치, 또 정의, 또 우리 공화당의 투쟁, 이런 부분들을 국민께 정확하게 전달되고 알리는데 총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2기 시도당 위원장으로 한 분 한 분 고생해줬던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시도당을 움직여 주셨던 운영위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7월 4일 날 당 지도부 2기에 이어서 2021년 우리 3기 시도당 위원장의 출범도 곧 할 생각입니다. 시간뿐만이 아니라 많은 노력과 공사를 해주신 허평한 대표를 비롯한 2기 시도당 위원장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제가 이 말 한마디로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어찌 할 수가 있겠습니까?
4년에 걸쳐서 우리 공화당의 가치와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여도시도당 위원장님의 사적인 모든 부분을 포기하고 여러 가지 음해와 거짓을 뛰어넘는 그러한 살신성인에 감사를 드립니다. 4년 동안 함께했던 분들도 계시고 2년 동안 봉사하셨던 분도 계시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때 보셨듯이 지도자는 항상 외롭고 힘든 겁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화당은 행동하는 정당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앞장서서 행동하지 못하는 분들이 희생하고 삶의 모든 부분을 내려놓고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에게는 격려와 관심과 지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서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보수 정당에서 수도 없는 수십 년 동안 봐왔던 일들입니다. 그 틀을 깨자는 것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정치혁명, 정당혁명, 정치인혁명을 들고 온 얘기, 그 궁극적인 혁명은 태극기 혁명이고 자유혁명입니다. 정치혁명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혁명입니다. 앞으로 정치혁명의 중심은 체제 수호와 역사 수호, 대한민국의 위대한 자유시장 경제 수호, 자유통일, 이 정신이 입각한 정치혁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땅의 붉은 친중, 친북, 종북, 주사파, 사회주의, 반미주의자들을 몰아내는 데서부터 정치혁명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정당혁명은 그야말로 민초들에 의한 정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인물 중심의 정당은 끝난 겁니다. 국민의힘이 저렇게 맥을 못 추는 것은 아직도 도도한 국민들의 민초에 의한 국민에 의한 정당의 흐름을 못 읽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4년 전에 그 길에 들어섰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당혁명이고 그것은 밑으로부터의 혁명, 시스템에 의한 혁명, 한두 명의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애국심에 불타는, 애당심에 불타는 동지들이 모여있는 행동하는 정당, 그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정당혁명입니다. 정치인 혁명은 이제 더 이상 가진 자들의 놀이터가 정치인의 놀이터,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의 경험에서, 삶의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서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아픔을 알고 비록 배움에 있어서 떨어지고 비록 사회의 경력에 의해서도 평가받지 못하지만은 그 애국심과 애당심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충성심만큼은 확실한 정치인, 30, 40대 정치인들이 대거 괴로 들어가는 그것이 정치인 혁명입니다. 다시는 부정부패한 자들이 정치로 나서지 못하는, 자기의 사익을 원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원하고 국가가, 나라가 무너지고 체제가 뒤바뀌고 역사가 뒤바뀌어도 비겁함, 용기 없이 비겁하게 불종해버리고 침묵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치와 체제와 역사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한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그것이 바로 정치인 혁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태극기 혁명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자유혁명의 길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그 길에 들어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 그리고 외국 국민 여러분, 새해 첫 최고위원회인데 올해도 너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이 동부구치소 사건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확실히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정권이라는 것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정권 자체는 이 중국 세력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하는 그런 무능하고 독선적인 정권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다 아시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동부구치소에서 비롯된 이 국가가 관리하는 영역에서의 그 전염병의 확산, 폭발적인 확산,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물론 재보궐선거도 있지만 앞으로 원래는 바로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그 열망에 의해서 무너져가는 처참하게 파멸해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올 한 해도 열심히 투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태우 정책위원장입니다. 신축년 한 해 새롭게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의 책무와 그런 중요한 어떤 투쟁에 대한 각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 동아일보에서 발표한 YTN으로 리얼미터가 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 문재인 씨에 대한 지지율은 국정 지지도는 36.6%, 리얼미터가 이제 한 건데 그 부정평가는 60%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사실 그 제도권 내에서 야당이 역할을 하면은 야당이 한 더블 스코어로 정당 지지율이 나와야 되는데 그 국민의힘은 30.4%, 민주당은 29.7% 그래가지고 뭐 오차범위 내에서 이러고 있는데 역시 그 비대위 체제 빨리 종식시키고 선명한 보수야당 지도부가 국회 내 제도권 내 야당도 들어서지 않으면 이걸 동력을 못 살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재감이 없는 야당이 이 국민들이 여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40대하고 또 호남 지역 또 종북 세력들 좌파 세력들 빼고는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볼 때마다 제가 지금 자세하게 보는 것은 매우 잘한다는 적극 지지층이 얼마냐고 보통 22%, 23% 매우 잘한다 문재인 씨에 대해서. 그러나 매우 잘못한다 이건 절대 아니다가 44%, 45%가 나와요. 이거를 전혀 지금 국민의힘이 살려고 있지 못합니다. 제도권 야당 이래가지고는 빨리 그 지도부 재편해가지고 그 정신줄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문재인 씨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이제 지난 4년간 다 경험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유추해 보면 지난 2017년도에 유엔 총회 연설에서 6.25 남침 전쟁을 내전이라고 하면서부터 거의 사상성을 우리가 의심했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때도 전야 리셉션에서 김일성 주의자는 신용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 그 정도 됐으면 사실은 평가가 끝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이 양반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이 아니다 하고 투쟁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공화당만 투쟁해 왔어요. 제가 보니까
물론 뭐 일부 태극기 세력도 했습니다만 정당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2018년도 9월 평양에 가가지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했고 2019년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그 공산주의자의 그 6.25 전범 중에 한 명인 김원봉을 마치 말이야 추기하는 것처럼 얘기했어. 우리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는데 이 정도까지 와서 지금 지난번 정기국회 때 법안 통과시킨 거 악법들 사례 국정원법부터 해서 여러 법안들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공수처법은 물론이고 이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해왔고 그 밑에 그 문재인 씨를 추종하는 말은 국회의원입니다만 그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나 헌법을 지키지 않는데 이자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법들이 무슨 법인지 국민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2020년 4월에 제주도에서도 과거에 그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던 남로당들이 주도했던 그 무장폭동을 갖다가 마치 그거를 미워하고 말이죠. 공산통일을 미워하는 것 같은 이런 발언부터 했어. 이거 완전히 우리가 이걸 맥락을 지켜보면은 이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정권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에는 이제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저 고영주 변호사가 공산주의자라고 해도 잡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수차례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의 저명한 변호사님 정치평론가인 고든 챙이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노스코리안 에이전트라고 말이죠. 이 정도까지 됐으면은 이제는 국민의힘은 다 의원직을 다 던질 각오를 싸워야 되고 우리 당과 같은 정통 야당과의 투쟁 노선으로 2021년도는 문재인 퇴진 탄핵무효의 원전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당의 역할이 거기에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여러 곳에서 다 들립니다만 또 하나 뭐 신문에 너무 크게 보도돼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인구가 이렇게 감소됐다니까 이거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 인프라도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작년보다 28,800명이 감소한 대한민국 인구가 5,182만 명밖에 안 된답니다. 합계 출산율도 0.8명, 전 세계에서 제일 꼴찌고 고령화는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작년에 출생한 27만 6천 명으로 사망자보다도 저 사망자는 계속 증가해가지고 지금 레드크로스가 이미 지난 현상까지 와 있다. 국민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으로 돼 있고 또 1인 가구 수는 900만 명을 돌파해가지고 지금 39.2%를 합니다. 1인 가구 비중이.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경제 회생, 경제 인프라도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또 하나의 뭐 대한민국이 적화된다는 것처럼 무서운 대한민국 사회 붕괴의 조짐이 이런 데서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노동력이 부족하고 소비가 감소되고 기업 생산이 위축되면서 국가 재정의 악화 악순환은 지금 이렇게 빚내가지고 물론 도와주는 거는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지금 이제 합병증까지 대한민국 경제 합병증까지 더 올해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2020년도. 뭐 이거 출생률 높인다고 지난 15년간 정부마다 180조 원을 썼다는데 완전히 실패했고 지금 청년 체감 실업률은 24.4%. 4명 중 1명이 실직이라는 상황입니다. 청년들은 결혼하고 뭐 출산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정부가 정책을 얼마나 잘못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은 완전히 실정으로 대한민국을 거의 뭐 사망 선고 직전까지 이렇게 몰고 간 정권이다. 이제 올해는 이러한 모든 슬로건을 가지고 몰아쳐서 문재인을 끌어내려는 원년의 해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 전병 문제, 절병 문제가 심각하고 가계부채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한이 거예요. 미중 간의 갈등 구조 속에서 안보 문제도 잘못 노선을 가는 바람에 지금 한치 앞으로 알 수가 없고 원화 강세 문제도 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시계 제로다. 그래서 그 전국 경제단체 회장님들의 그 신년사가 과거처럼 희망 있는 이야기는 전혀 없고 맨 지금 현 주사파 정권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시켜달라. 너무 노조의 손만 들어주면 어떻게 경제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채워져 있어요. 예를 들면 손경식
한국경영자 총연합회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입법화 됐다. 뭐 등등해서 허창수 전국경제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 소장 등등 전부 비슷한 이야기들 하면서 제발 좀 기업인들, 경영인들 경제하게끔 이 정부에서 이 악법들 손 좀 봐달라고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부는 대한민국을 잘 되려게 하는 정부가 아니다 판단을 하고 우리 모두가 투쟁의 원년으로 삼는 2021년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엊그제였네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정인양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방송을 탔습니다. 양부모에게 입양이 돼서 한 270일 가량을 살다가 태어난 지 16개월, 그러니까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아동학대로 인해 죽었습니다. 경찰에 수차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으로 매번 나오게 됐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처음에 꺼내는 이유는 이게 지금 뉴스에 보도가 돼서 그렇지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겨날 개연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중국 폐렴으로 인해서 성인들의 스트레스도 올라가고 부모들이 계속해서 아이들과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아동학대는 반드시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도 중국 폐렴 전과 후를 비교를 해서 아동학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학대가 40% 이상 증가된 것이 보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겁니다. 신고를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국가가 특히 공권력이 가정폭력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아무리 중국 폐렴이 위험하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질병이라고는 하지만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중국 폐렴이 아이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 사상자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역학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 역학조사에서 따라서 열 곳은 열어야 됩니다. 무조건 사람에게 위험하다. 지금 결과로는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를 지속되어 온 중국 폐렴의 결과는 30대 미만에게는 거의 이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전염력조차도 약해진다는 게 연구 결과이고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여러 국가에서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입을 피해 그리고 사회학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피해에 비해서 중국 폐렴으로 인한 피해는 무시하거나 그냥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 연구 결과이고 실제로 그 국가들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책을 실현을 할 때 주먹구구식 그리고 감성적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하고 핀셋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폐렴에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것도 감성에 의한 접근들, 거리두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책임 회피에 의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끝이 보이긴 하지만 좀 사람답게 그 사람 사는 세상답게 국민을 좀 배려하는 정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옥중 투쟁하신 지가 3년 10개월, 이제 벌써 1376일째입니다. 이제 사면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이 많고 사면을 실제로 얘기했던 이낙연 씨는 한 발 물러서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엎질러진 말은 되잡을 수 없습니다. 사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갑자기 여당발 사면에 야당이 갈팡질팡하고 사실은 굉장히 정치 초년생 같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의아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는 안철수 씨는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면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가장 큰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사면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도 아닌 안철수 씨가 왜 왈가왈부를 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욕심이긴 하겠지만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 1위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또 선거 변수가 터지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서울시장 1위를 하는 걸 보니까 서울시장 안 나가고 그냥 대선으로 바로 직행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결국은 얼마나 많은 자기 편을 투표장으로 이끄냐입니다. 지금 보수에서 현실상 상대편, 뭐 진보든 좌파든 좌파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팡이를 짚고 선거장에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뭐 서울시장 선거에서 1위 후보다, 대선에서 누가 1위다? 선거 근처에 가보십시오. 결국은 5대5 싸움이 되고 그 중에서 누가 1, 2%를 더 먹냐는 건데 그거를 이끌 수 있는 보수에서 유일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또 많은 우파들이 사실 이제 자유주의에 대한 갈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해온, 그러니까 문재인이 싫어서, 문재인의 이 포갑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싫어서 우파로 넘어온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말은 즉슨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자유가 심각하게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내 자신에게 더 빼앗기고 있음을, 국가에 의해서 찬탈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오려면 박근혜 대통령님께 자유를 먼저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 자유를 찾아드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는 기초가 됩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라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님이 하루빨리 청와대 그 서청대에서 나오셔서 자유의 몸이 되셨으면 합니다. 청와대에 요구합니다. 1월 14일 대법원 선고가 나면 즉각 박근혜 대통령님을 석방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작년 2020년 12월 26일부터 1월 3일까지 우리공화당 서명대 운영 현황입니다. 서울입니다. 양천구팀이 이틀 동안 신정내거리역 3번 출구에서, 구로구팀이 이틀 동안 신도림역, 구로역 1번 출구 NC백화점 앞에서, 서초구 1팀이 이틀 동안 양재역에서, 서대문구팀이 연신내역 불광역에서, 송파구 을팀이 잠실 세내역 2번 출구, 석천호수 내거리에서, 구로구팀이 구로역 1번 출구 NC백화점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강동구팀이 명일역 4번 출구에서, 영등포 갑팀과 나라지킴이 봉사단이 영등포 시장역 3번 출구, 중랑구 을팀이 우림시장 앞에서, 성동구 풍물단연합이 왕십역 5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 시당팀이
6일 동안 남포동 롯데리아 연산역 14번 16번 출구, 동래역 1번 출구, 진역 부산일보 앞, 부전시장 동역 앞, 일광역 앞 대로변, 해운대 NC백화점 앞, 사상구 신모라동 제1약국 앞, 부전시장 농협, 충무동 서구당사, 금곡 농협 하나로마트, 부산진역 부산일보사 앞, 금곡 하나로마트 앞, 연산역 14번 출구, 대연동 부산은행 앞, 괴정 아울렛, 기장교회, 진구 부전시장 농협, 일광역 앞 인도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구입니다. 달서구 갑팀이 와룡시장에서, 중랑구팀이 3일 동안 서문시장, 단월당 지하 만남의 광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북구팀이 칠곡동 아울렛에서, 수성구팀이 지산동 동아쇼핑 앞, 달서구 병팀이 두류공원 광장휴게소, 북구팀이 갑바이산 뒷길 선본사 입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중랑구팀이 1월 1일 금요일에 갑바이산 주차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달성군팀이 달성군팀이 6일 동안 외관시장, 다사읍 문양역, 고령 대가야시장, 현풍 도깨비시장, 화원장, 문양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인천입니다. 계양구팀이 계산역 6번 출구에서, 서구팀이 이틀 동안 서구 검단내거리 완전역 1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부평구팀이 부평시장역 1번 출구에서, 남동구팀이 한화생명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당팀이 굴포천 롯데마트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광주입니다. 전라도 광주. 광주시팀이 광안시장에서 서명을 받으셨습니다. 대전입니다. 대전시당팀이 이틀 동안 대전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울산 역시 울산입니다. 울산시당팀이 북구 호계시장, 남구 대공원 정문, 남구 신정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울주군팀이 남창 옹기종기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기지역입니다. 광명시팀이 광명내거역 3번 출구에서, 시흥시팀이 산미시장, 남양주시팀이 덕소 우리은행 앞, 과천의왕팀이 과천종합청사역, 구리시팀이 돌다리 내거리, 포천시와 남양주시팀이 합동으로 포천일동 롯데슈퍼 앞, 수원시팀이 지동시장, 부천시팀이 부천역 2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또 신년에는 남양주시팀이 진접 양지리 농협 앞, 과천의왕팀이 과천종합청사역 11번 출구, 안산 단원구팀이 중앙역 선부광장, 구리시팀이 돌다리 내거리, 용인시팀이 죽전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강원입니다. 춘천시 갑팀이 이틀 동안 춘천 풍물시장에서, 원주시팀이 중앙시장 농협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충북입니다. 충북 도당팀이 이틀 동안 증평 재래시장, 가경 터미널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충남입니다. 충남 도당팀이 이틀 동안 천안 고속터미널 신세계 앞, 서산 동부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서산시팀이 이틀 동안 서산시 먹자골목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북입니다. 구미갑팀이 금오산 대주차장에서, 포항시 북구팀이 죽도시장 개풍약국 앞, 경북 도당팀이 갑바이산 주차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남입니다. 경남 도당팀이 창원 정우상가에서, 마산시팀이 3일 동안 양덕동 홈플러스 앞, 마산역, 마산 어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거창군팀이 거창시장에서, 마산 회원구팀이 회원동 회산다리 마산역에서,
경남 도당팀과 진주시 을팀이 합동으로 거창대동 내거리 진주 선악산 등산로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마산 회원구팀이 교방동 무학자이아파트 앞 양덕동 홈플러스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제주입니다. 제주 도당팀이 이틀 동안 서귀포시 중앙로 매일시장 부근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입니다. 진추모팀이 영등포역 광장에서, 목명팀이 신도림역, 멋진날TV가 화성 병점 홈플러스 앞, 진추모가 영등포역 광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명인수 12,492명, 일반당원 2,565명, 책임당원 679명, 총 서명인수 12,492명, 당원수 3,244명이 새로운 식구가 되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나 더 춥다고 합니다. 서명대를 해주시는 당원 동지분들 몸 따뜻하게 하시고 뜨거운 국물도 마시고 하시면서 한 주 동안 또 화끈하게 투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45만 우리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다소다난했던 경자년 한 해 현장에서 투쟁하시느냐 수고가 많았습니다. 참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2021년 신축년 한 해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백개분들이 서로가 머리가 깨지게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거짓이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고,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네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지인들이 사실은 저한테는 말을 못하지만 자기들이 잘못됐었다는 것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에 찬 올 한 해 박근혜 대통령님 무사히 나오시고 건강하시게 가정에 귀가하시고 모든 행운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올해 희망을 가지시고 남은 투쟁 나오실 때까지 강력하게 현장에서 투쟁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투쟁한 지 현장에서 보아왔고 행동해 왔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헛되지 않게 정말 결실을 맺을 때가 왔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대한민국 구출하고 박근혜 대통령님 무사 구출하는데 우리 다 함께 투쟁합시다. 희망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고 지난 1일날 인사를 드렸지만 1일날에는 간단하게 인사를 드렸고, 올해 새해 들어서 여러 전국 이야기가 많지만 올해 새해를 맞아서 하나의 메시지를 좀 나누고자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미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계 최강대국이자 세계 최강의 병력을 보유한 국가이기도 하지만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도 전 세계 최강입니다. 그 미국 수많은 스포츠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단연 미식축구입니다. 그런데 그 미식축구 한 팀이 미국 전체 스포츠에서 전무후무한 연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무려 151연승입니다. 이 미식축구팀은 고교팀이긴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드라살 고교라는 곳에서 151경기, 11년에 이어서 151경기나 연승을 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이 이야기가 실화로 바탕으로 영화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이 학교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 학교의 코치 그리고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151경기 연승이 어떻게 가능했나를 회상을 했을 때 그 코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게 있었던 게 아니다. 특별한 자금 지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선수 육성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어린 학생들에게 목표의식을 심어주는 것, 그리고 개인주의가 아닌 무대와 화합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진 가치와 기조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고 보니 특별한 건 아니지만 다 정신적인 가치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 많고 탈 많은 21세기 말로 말을 만들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말로 만드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으로서의 가치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공화당이라는 이 커다란 이제 더욱더 큰 성을 쌓아 올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다음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가져온 가치와 기조를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외부에서 우리의 가치와 기조를 무너뜨리려고 들어왔을 때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시스템과 그 생각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2의 자유한국당이 되는 것은 시간 물 보듯 뻔한 일이니까요. 박정희 대통령 때 이었던 그 이 나라의 산소가 담긴 모든 것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이지만 그 정당 또한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무기력하고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하는 저들의 행태를 봤을 때 우리가 10년, 20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공화당의 다음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 문제가 나오고 있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이 나오시면 이제 나는 대통령님이 나오면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님 나오시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와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다시 종북 좌파라는 주사파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이 잘못되었던 것들을 다시 정상화시키고 자유통일로 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는 이날 이런 정신적인 가치가 물질적인 가치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면서 오늘 앞에 보시면 이렇게 신혼당 위원장님들도 와 계신데 지난 기간 동안 너무 많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앞에 나서 있는 자리이니만큼 골멘 소리도 많이 듣고 공격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노래하는 만큼 부르는 노래 많이 마찰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지금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이분들에게 영광의 박수와 그리고 함께해서 감사했다는 경의의 표시와 그리고 다음에 함께할 수 있는 다음에 함께할 신혼당 위원장님들과 함께 어떻게 더 잘 이끌어갈까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유대의 가치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가치를 다음 시대 다음 세대들에게 다 물려주는 것 그것을 함께 고민을 해봅시다. 2021년 올해 새해는 정말 희망이 보이고 희망이 밝아오르고 있습니다. 희망찬 우리의 모습을 좀 예쁘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14일 날 11시 15분인가요? 대법원 결심 공판이 대법원에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집회 신고를 하고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뜻에 맞는 거짓 불법의 탄핵에 불이를 집어버리는 그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얘기가 나오면서 대통령께서 왜 무죄인데 사면 얘기를 하냐 이런 분들의 뜻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대통령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시고 하루라도 빨리 바깥으로 국민의 품으로 모시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주동했던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했던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묻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서 망나니 칼을 휘둘렀던 사람들을 이 역사의 현장에서 검증도 하지 않은 상황에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이 이 좌파 독재 정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로 바꾸고자 하는 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독재 정권의 탄생에 주역을 했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묻고 또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죄가 없는데 왜 사면을 받아야 되냐 하는 참 철딱선이 없는 얘기들을 해서 참 답답합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 투쟁을 4번의 겨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굴종하지 않고 침묵 투쟁을 하시겠지만은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품으로 모시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지금은 정치 타락을, 정치 보복을 뛰어넘어서 인권 유린을 하고 있는 현장을 그냥 두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면도 거부하고 무죄 석방해야 된다는 그런 철딱선이 없는 인간들을 보면서 비애를 느낍니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 이용하지 마세요. 이제 이낙연의 대권 행보는 끝난 겁니다. 이낙연은 자기 말조차도 집권여당 176석 가진 집권여당의 당대표의 말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대권을 욕심내는 것은 그것은 능력의 한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거냐. 절대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이재명 지사한테 대권 주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 점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연방제를 완성할 어떠한 불의의 세력을 좌파 독재 정권에 앞으로 내세울 건가 예의주시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은 역시 이번 사면의 상황을 보면서 역시 좌파였구나. 역시 문재인과 같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공허한 사회주의자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안철수는 한마디로 말씀은 인간부터 되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서울시장이든 대권이든 인간부터 좀 되라.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좀 반성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러서 서울시가 이렇게 망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지 인간부터 좀 되기를 바랍니다. 별로 머리도 똑똑하지 못한 인간이 인간성까지 없으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이것이 인권 유린, 인권 탄압의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는 안철수가 깨달아야 됩니다. 대권은 고사하고 인간부터 되기를 바랍니다. 유승민은 배신역적 반역자의 틀을 벗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지만은 배신자 역적은 역적입니다. 그 더러운 입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성우 최고께서 서명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대구 전 지역을 또 경북 일부 지역을 이번 신년에 다녔습니다. 놀랍게도 대구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4,276명이 서명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일반 당원이 951명이고 책임당원이 274명입니다. 서명대 현장에 가보시면 줄 서서 서명합니다. 여러분 4,276명이 서명을 하려면 줄을 서서 서명을 하는 겁니다. 당원이 1,225명 당원을 받았고 부산은 1,762명이 서명을 했고 책임당원이 157명, 일반 당원이 459명, 616명의 당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전체 65개의 서명대 운영이 됐습니다. 지역마다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면의 문제가 불거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1심 대법원 결심이 1월 14일 날 나게 되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까지의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갑니다. 좌파 독재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행한 촛불은 그랬다고 권력 찬탈이었기 때문에 정통성 없는 좌파 독재 정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김종인과 같은 혹은 국민의힘에 있는 철 모르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한심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박근혜 대통령은 일깨워줄 수 있는 분입니다. 정치인은 개인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지도부, 또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도 이제 정치인이십니다. 우리 공화당의 태극기 혁명, 자유혁명이 한발 훌쩍 높아졌다는 것도 느낍니다. 이달이 1월이고요. 3월 달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총선 이후에 어떤 17억의 비천 동지들께서 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께서 조금만 더 협조를 해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즘 이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지만은 어렵다는 얘기 저도 그렇고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튼 3월 말에까지 빚을 정리를 하고 이제 제가 당대표 맡은 것이 2기 당대표 맡은 것이 6개월 됩니다. 이제 3월 이후를 대비를 합니다. 저희들이 젊은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면은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공화당을 위상을 어떻게 높일 거냐.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제 나오시더라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정당의 모습들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3월 이후에 대비를 위해서 이달부터 영입 작업을 대거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러한 젊은 인재들을 대거 모으고 지금 당협이 아마 이번 주 되면은 조직위원장이 130개, 이달 말 되면 150개, 3월 전까지는 200개의 목표 당협 조직위원장이 구성이 될 겁니다. 이제 시스템화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도당에 대한 지원 또
당협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인적 부분들도 각 시도당의 사무처장을 공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화를 하기 위해서 7.4 전당대회 이후에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선거에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우리 공화당의 저력이라는 것은 당대표 저의 뛰어남이 아니라 우리 동지들의 애당심, 애국심이 지금의 우리 공화당을 이루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정당으로서의 인적 쇄신, 또 새로운 인재 영입, 또 시스템에 의한 그러한 정당 운영, 그리고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 우리가 서명대 지난주 총괄 65개 팀이 운영된 겁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200개 팀의 서명대 운영이 되면은 전국 방방곡곡 서명대 자체가 저항의 투쟁의 장소인 겁니다. 200개의 서명대가 운영되면은 저는 대통령 선거 전에 100만, 20만 책임당원 달성이 된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고, 그렇게 되면은 누구도 우리 공화당을 함부로하지 못합니다. 22대 국회에 최소 우리와 같이 뜻을 하는 젊은 인재들을 교섭단체 20명 이상을 국회로 보내는 그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침묵으로 투쟁하시는 하나의 결실이다. 최종적인 결실은 자유혁명, 자유통일입니다. 그 교두보 역할을 제가 최고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행동하고 생각이 올바르고 지식이 아니라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그러한 행동하는 젊은이들을 우리가 22대 국회 교섭단체를 만드는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나 여기 있는 우리 당의 지도부나 또 1기, 2기, 또 새롭게 3기 실당 위원장님들이나 우리 또 전국을 다니시는 유튜브 선생님들이나 각 서명대 단장님들은 그날을 위해서 작은 돌을 하나하나 쌓는 겁니다. 비바람도 맞고 폭풍도 치고 큰 파도가 덮치기도 하고 거짓이 엄해가 우리를 집어삼킬 듯 하지만은 이제 그 단계는 지난 겁니다. 정통 보수 우파 정당을 계승한 우리 공화당이 교섭단체로서 역할을 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후배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것이 또 그것 또한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가 짊어질 역사적 책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좀 더 신발끈을 조여내고 초심의 마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지방조직 운영규정에서 그동안 사고 당협, 사고 시도당 이런 표현이 매끄럽지 못하다 해서 운영규정에 특별관리 당협, 특별관리 시도당 이런 명칭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 지방조직 운영규정 안건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최고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안건 통과합니다. 오늘 특히 이
시도당 위원장님에 대한 공로패 수요가 있습니다. 공로패로서 이렇게 그동안 고생하시고 힘들어 하셨던 것을 다 보상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모든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연임 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만두지만은 중앙당에서 역할을 하실 분들 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기 지도부분들은 아무튼 연임하시지 않은 분들은 중앙당으로 다 중앙당 역할, 당직의 역할들을 해주시기로 하셨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성패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적이 그래도 거리는 좀 띄우고 잘 좀 해주세요. 우리 허평한 서울특별시당 위원장님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을 김현도 소속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정리 한번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 공화당 공로패 허평한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무죄 석방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제2기 허평한 서울시당 특별시당 위원장님의 공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의 헌신과 노고와 열정이 우리 공화당의 미래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및 당원을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1년 1월 4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올립니다. 일단 사진 찍고 있다가 지금 드릴게요. 부산시당의 김전분 위원장, 공로패 김전분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제2기 김전분 부산광역시당 위원장님의 공로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입회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입니다. 인천시당의 이기순 위원장, 공로패 이기순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제2기 이기순 인천광역시당 위원장님의 공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및 당원들을 대표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당 위원장님, 공로패 이명호 강원도당 위원장님,
제2기 이명호 강원도당 위원장님의 공로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당원들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대표 중입니다. 고태용 충북도당 위원장.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해서 용서해 주세요. 맨날 얘기도 잘 안 되네. 홍노패 고태용 충북도당 위원장님, 제2기 고태용 충북도당 위원장님의 공로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당원들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대표 조은진입니다. 남상무 충남도당 위원장님. 동로패 남상무 충남도당 위원장님, 제2기 남상무 충남도당 위원장님의 공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및 당원 동지들을 대표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대표 조은진입니다. 박태우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동로패 박태우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제2기 박태우 대전광역시당 위원장님의 공로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당원들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대표 조은진 의원입니다. 음재하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공로패 음재하 울산광역시당 위원장님, 제2기 음재하 울산광역시당 위원장님의 공로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당원을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대표 조은진 의원. 감사합니다. 어서 주십니까? 네, 오늘 옥살 된 남자. 정재윤 경남도당. 공로패 정재윤 경남도당 위원장, 제2기 정재윤 경남도당 위원장님의 공로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당원을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대표 조은진 의원입니다. 조문선 경북도당 위원장. 공로패 조문선 경북도당 위원장님, 제2기 조문선 경북도당 위원장님의 공로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당원을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대표 조은진 의원입니다. 제주도당 남문옥 위원장님, 사무총장께서 대리 수행하겠습니다. 제2기 남문옥 제주도당 위원장님의 공로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당원을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대표 조은진 의원.
경기도당 사무처장 최진영 사무처장입니다. 공로회 최진영 경기도당 사무처장, 제2기 최진영 경기도당 사무총장님께서 동석인 경기도당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셔서 공로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회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올립니다. 이성우 최고 좀 봤지. 공릉회 구상모 대구광역시당 수석부위원장, 제2기 구상모 대구광역시당 수석부위원장님은 당대표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대구시당을 잘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당원을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올립니다. 다들 나오시죠. 상 받으신 분들 꽃담을 들고 회담을 전화. 좀 뒤로 많이 자, 뒤로 들어가, 뒤로. 야, 유튜브 뒤로 나오세요. 그래, 다 나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약간 좀 합쳐야 되는데 잘 안 나옵니다. 다 안 나옵니다. 네. 다 안 나옵니다. 다 왼쪽이 안 나옵니다. 앞에 앉을 거예요. 앞에 앉을 거예요. 남자분들 앉으세요. 이래 앉으면 됩니다. 이래 하면 되겠죠. 우리 최고위원님 들어오세요. 저랑 들어오세요. 우리 최고위원님 들어오세요. 우리 사무총장 좀 앉으시고. 같이 앞에 앉으세요. 우리 한번. 꽃좀 같이 드릴게요. 됐죠? 같이. 네, 멋있습니다. 자, 앞에 최고위원님들 빠지고 사무처 실국장 들어오세요. 안 그대로 최고위원들로 앉으세요. 앞에 앉으세요. 전략기 부장이 빠지셨습니다. 빨리 들어라. 박기영 팀장도 들어오고. 빨리 들어오세요. 잠시만요. 그 마스크를 좀 바꿔줘요. 혼자 지금 하얀 마스크. 한해고에 하고 올까요? 아니요, 이거 좀 바꿔줘요. 한해고에 하고 올게요. 하고 와, 여기 있어요. 빌리면 되지, 그냥. 와서 빌려주세요. 아, 됐어, 있어요. 됐습니까? 저걸 더 앞으로 더 빼뿌려야 되겠다. 그거 다 가린다. 그거 어저 그 책상을 완전히 더 앞으로 빼뿌려. 사진은 유튜브는 좀 더 뒤로 가도 되잖아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제 위치로 좀 해주세요. 갖다 드려야 되나요? 시도당 위원장님은 앉아 계세요. 당원 동지님들과 국민 여러분의 한 땀 어린 후원으로 우리 공화당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2,000원, 5,000원, 만원 통장에 찍힐 때 그것이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땀이요, 피요, 자유를 향한 열망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자유통일을 위해 탄생한 최초의 태극기 정당 우리 공화당은 그 뜻을 이룰 때까지 그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이후 4번의 겨울을 맞으며 흔들리지 않았던 정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부국 강병 대통령, 박근혜 자유통일 대통령의 정신을 따라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응원해 주십시오.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당대표 조원진 올립니다.